안녕하세요.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간의 갈등이 이제 대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 추미애는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.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이후로 15년 만에 검찰을 상대로 직접적인 수사 개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있어서 검찰도 지금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과연 이 사태가 검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, 그리고 추미애, 윤석열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자뭇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. 자세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 양은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박사님과 이 추미애,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은 역시 추미애의 뻔뻔함이 이제 실체화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동안 말로는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경박스러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윤석열을 공격했는데, 그동안은 인사로 칼질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윤석열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네요. 예. 이 추미애 장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막장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다. 마지막까지 가는 그 얼굴이다. 뻔뻔한 사람들도 사람들이 예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. 근데 얘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, 지금 이 검찰총장, 자기 밑에 있는 검찰총장, 지휘도상으로는 밑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청법은 그 독립된 중앙수사기관입니다. 그렇죠. 이걸 자기 부하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한 것은 법을 어긴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한 것은 어긴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. 그런데 오늘 진중권 교수가 참 좋은 얘기했습니다. 아니, 어떻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. 자꾸 아름답게 미소만 짓지 말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얘기인데, 네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이제는 뭐 갈 때까지 이제 막판까지 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딱 검찰총장 목덜미를 잡은 거하고 똑같아요. 상상을 해 보십시오. 추미애 장관이 와서 그 점잖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칼로서 그 측근들 난도질 하면서 인사를 태풍을 일으키더니, 이제는 급기야는 지금까지 이 한 건 한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윤석열을 죽여도 물러서게 할 수 없을 테니까 아마도 이랬을지도 모르죠. 제가 가서 딱 한 달 내로 조직했습니다. 나가게 만들겠습니다. 뭐 등등 그 뭐 여권 인사들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. 그렇죠.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나갈 수가 없어요. 지금 왜 나갈 수가 없느냐? 국민들이 나오지 마세요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. 지금 본인이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. 이 문정권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소자로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 국민들이 지금 라윤석열 총장을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윤석열 본인은 나를 여론조사에 올려놓지 마라 라고 지난 2월 달에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한번 슬쩍 올렸는데, 요즘 올리는 건 말이죠, 윤석열의 제 여론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. 따지고 보면 저게 11% 나왔으면 21% 여론입니다. 대충 여론조사는 이 집권당에는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한 10%를 원래 높이 준다고들 그렇게들 흔히 얘기들 합니다. 정치 분석하는 분들은. 네.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예를 들면 50%다 하면 40%로 보면 딱 맞아요. 그게. 그렇다는 평입니다. 윤석열이 11점 몇 프로 돼가지고 이재명이 바로 아래가 됐단 말이죠. 이건 윤석열이 원한 바가 아닙니다. 그냥 자기들이 올려본 거예요. 올려놓고 했는데, 야권에서는 1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은 천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문재인도 천운이 있으니까 저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나라를 갖다가 그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천운 때문에 대통령 된 거지만 그 천운도 또 운명이 다하는 순간이 다 있잖아요. 지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박해는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저렇게 검찰총장이 박해를 당한 사람은 유일한 사람입니다. 제가 언젠가 표현했죠. 예수교 교리를 보면은 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있지 않습니까? 거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형국이 윤석열 형국이다. 수사지휘권 발동했죠.
어저께도 쳤죠. 그저께도 쳤죠. 계속해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, 나홀로 법사위원회죠, 그죠? 그렇죠. 자기들끼리 다 해먹었잖아요. 자기들끼리 짜고서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자기가 결단을 내리겠다 해서 결단을 내린 게 바로 수사지휘권입니다. 자, 윤 총장은 절대로 혼자서 뭘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. 원래부터가. 그 대신 수사는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. 정권이 권력이 이렇게 극악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끼우끼우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. 이성윤 검사장이 처음 내려올 때만 해도, 서울지검장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그 사람 옆에는 아마 검사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실세고 다음 검찰총장이 된다니까 거기에 꽤나 모여 있을 겁니다. 그러나 대의라는 게 있어요. 대의. 지금 윤석열은 떠나가는 배가 아니고 떠오르는 태양입니다.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. 지금 차기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, 경희법대 대통령의 후배이자 대통령과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는 아주 든든한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이죠. 어저께 쳐서 항명하는 거 보십시오. 세상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검찰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게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. 절대적으로 수사는 복종돼야만, 수사가 분열이 일어나면 그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. 이 항명이 되면은 절대 안 되는 조직인데,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대받아친 이 항명을 보았습니다. 많은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? 검사들이 판단했을 겁니다. 이 정권은 못 써. 괜찮아. 이렇게 볼 때 아마 못 써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. 이 지금 국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싶냐면요. 저 상대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포갑주의예요. 지금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은 공수처법도 작년에도 엉터리로 정말 자기들끼리 4+1인가 뭔가 엉터리 같은 교섭단체 만들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실려가지고 야합을 해서 엿바꿔 먹은 게 그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공수처법을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야당의 그것을 또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. 자,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때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. 잘해야 돼요. 주호영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, 그날 상임위원장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한 날, 이제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. 이제 조종이란 건 죽을 때 울리는 종 아닙니까? 그렇죠. 사망종이죠. 울렸다.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.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. 그 다음에 추경이 있었잖아요. 추경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잖아요. 네. 바로 직전에 추경을 상의하는데 시간 11일까지인가 뭐 언제까지 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했잖아요. 주호영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. 정치 생명이. 조정이 울렸다고 잘 됐는데, 아니 시간을 준다면은 하겠다. 아니 준다면 하고 보챈다면 저 사람들이 줄 사람이냐고요. 김종인 대표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았더니 수가 아래더라고. 저렇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뭐 이거 할수록 오히려 국민이 2년 뒤에 대권을 준다. 그게 약이 되고 저그들은 독이 된다. 쟤네들은 그럼 바보입니까? 2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고 더 영원한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2년 뒤에 대권에 뭐 유익하게 된다? 바보 같은 소리예요, 그게. 아니,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하고, 심지어 지금 법사위다 뭐다 해가지고 결국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짓거리를 자행한 게 이 사람들인데, 단순히 국민들 믿고 가다 보면은 대통령은 우리에게 쥐어질 것이다?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. 작년 말이죠. 10월 달에 문화일보에 문재인의 헌법을 가르쳐준 그 은사 허영 교수, 대한민국 유명한 헌법학 교수입니다.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. 딱 한마디 했어요. 문재인에게 이렇게 상권 분립을 허물고 이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. 이런 걸 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직접 했어요. 이 공수처가 있으면 두 사람을 이렇게 내면 되는데 두 사람을 못 내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틀림없이 만들어 놨을 겁니다. 그리고 야차에서 반대하면 바로 그냥 밀어 제끼는 겁니다.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미래통합당이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. 공수처 나오자마자 바로 전원 사퇴서를 딱 냅니다. 그리고 사퇴서를 나오고 난 다음에
국민들이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국회의원 자기들도 대상이에요. 자, 시민단체 시켜가지고 자, 우동균 기자, 우동균 앵커 먼저 털어. 가가지고 먼저 털어. 신상 털어. 다 털어요. 그리고 정보력 통해가지고 온 가족사니 뭐니 다 꺼내놓죠. 그리고 공수처에서 잡아들이죠. 좀 수사 좀 합시다. 끝. 김명수가 문제 아니에요. 우리 입법연구회로 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 아니에요. 다 쌍권분리 끝나고 검사도 마찬가지. 그럼 국회의원은 괜찮다? 국회의원은 가장 약한 존재예요. 그럼요. 딱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러면 꼼짝없는 노예들이 됩니다. 그래가지고 무슨 2년 뒤요? 천만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공수처법이 만약에 변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전원 사퇴를 내는 유일한 찬스가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의연하게 사퇴를 하고 나와서 이제 광장으로 나가는 겁니다.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는 겁니다. 이런 방법 외에는 그들이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.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하나의 길. 대한민국 국민들 온 세계가 딱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광장으로 간다 하고 탁 나가는 순간 장면은 완전히 바뀝니다. 대한민국은 바뀌고 4.19 혁명 이상의 혁명적인 그런 모두를 잡을 수 있다. 공수처법에 딱 걸리는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있으면 이 주호영이가 일괄 사퇴서를 다 받아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그들은 나중에 코가 다 끼어가지고 줄줄이 굴비처럼 꿰어서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접한다. 이걸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 저는 미래통합당한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그 얘기한 대로 윤석열 총장 절대로 사퇴해서는 안 된다. 당신은 국민이 지금 바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을 보고서 사퇴라든가 이런 엉뚱한 짓 해서는 큰일 난다. 아무리 이렇게 핍박이 오더라도 더 견뎌내라. 대통령이 임명권자 아닙니까? 그렇죠. 진중권 교수 말대로 남 시켜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말이지 옆에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임명권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해임시켜 모가지를 쳐라 이거예요. 해임시키면 그건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그렇죠. 그래서 국민의 품에 그때 안겨라 하는 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결론적 판단입니다. 추미애가 이제 이번 이것도 실패하면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.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해야 되느냐. 해임 조치 시키든지 아니면 추미애를 해임시키고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. 맞습니다. 결국 문재인 스스로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는 것, 이것부터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. 박사님 오늘 네. 말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. 네네. 감사합니다. 정말 맞는 말입니다. 대통령이란 사람이 뒤에 몰래 있어가지고 그 장관 시켜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쪼기를 시도한다? 이거는 너무 졸렬한 거 아니겠습니까? 명색이 국가원수라면은 본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면은 까짓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윤석열을 해임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이제 그 문재인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임박한 상황에서 악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비록 의석수가 모자라다고 해서 당한 것만 있을 겁니까? 아니거든요. 이럴 때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. 그럴 때만이 다음을 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투쟁하는 야당 돼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열심히 싸워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이 만약에 자른다면은 그때는 또 새로운 윤석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 전기가 도래하고 있다. 그 과정을 저희 신의 한 수도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데요. 구독 중 신의 한 수 구독 꼭 해주시고요.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회색 엄지이실 텐데요. 한 번만 눌러주셔서 파랗게 추천 꼭 해주십시오. 그리고요.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 양현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양현태 박사 TV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. 박사님의 고견, 여러 현안에 대한 메시지, 목소리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모든 분들 양현태 박사 TV를 꼭 구독해 주셔가지고요. 저희 박사님 채널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박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신의 한 수의 구독, 좋아요, 알림 방법입니다. 보실 영상을
눌러주세요.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.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.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.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